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입니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했었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이런 풍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윤달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번에 모은 영상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윤달이 아닌 때 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라도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검증된 이런 자료, 논문, 서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똑같이 살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아침에 나와 저녁에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침에나 저녁에나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잘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구절도 참 의미 있는 구절인데, 변화, 운희,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길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길한 일, 좋은 일들, 여러 가지 바라는 일들입니다. 그 바라는 것들이 상스러움이 있다. 근데 여기서 상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징조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런 좋은 일들은 그 나름의 징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만난 것도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삶 속에서 좋은 징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일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윤달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이장이라든지 태기를 한다라든지 이자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윤달에 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제가 당당하게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윤달에는 윤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달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혹시나 윤달에 맞춰서 뭔가 집수리를 한다라든지 이장을 한다라든지 조상님 산소 뭐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면은 그 생각 꼭 접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화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의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뜻하지 못한 운적인 흐름 때문에 화를 입는 것을 막아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제가 내일 집감정을 위해서 현장 컨설팅을 나갈 계획인데요. 그분도 이제 윤달에 맞춰서 집을 수리하려고 막 계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렸죠. 집수리라는 거는 집 자체가 계속 살아도 될 만한지 아닌지, 그래서 살아도 될 만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수리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감정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지, 괜히 무조건 그냥 일단 공사 진행한다라고 해서 계약금 크게 몇천만 원까지 계약금 걸어 두셔가지고 총 공사비가 억대까지 넘어가는 걸 굳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정확하게 풍수적인 진단부터 받은 다음에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돈을 더 버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주택가에 출장을 갈 예정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이 윤달이라는 거는 단순히 음력과 양력의 그 계산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음력과 양력의 간극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숫자적인 조합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윤달이라고 하면은 이 윤달에 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속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윤달 자체가 새롭게 생긴 2월달, 그러니까 이 음력 2월이 지나고 나서 윤 2월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이 윤 2월은 끼어있는 달, 어찌 보면 꽁으로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 달에는 아무것도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숫자상으로 윤 2월이라 하더라도 뭐 봄, 여름, 가을이 멈춥니까? 윤 2월에 뭐 방관하지 막 뒤바뀌고 막 이런 겁니까? 아니죠. 윤 2월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지금 윤 2월이 지금 봄하고 딱 맞춰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 꽃은 계속해서 피어나가는 겁니다. 윤 2월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렇다면은 이 자연의 이치, 풍수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윤 2월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장을 해도 된다? 절대 아니죠. 윤 2월에 그때 이렇게 이장을 했을 때 아무 탈이 없다. 그렇다면은 윤 2월에는 흉지에 이장을 해도 그 흉지가 명당이 된다. 이러한 생각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풍수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수는 정말로 자연의 이치에 맞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 현대인들이 잘못된 상식이 그런 비상식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 윤달에 대한 의미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윤달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기록은 없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옛 문헌 중에 하나인 동국 세시기 조선시대에 대한 풍습을 다루어 놓은 그 책자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이 윤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달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보통 이 불공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수의복을 맞추거나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 지금처럼 윤달에는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 집수리도 막 해도 된다, 이사도 해도 된다, 이장을 해도 된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달에 이장을 하면은 송장을 거꾸로 꽂아놔도 아무 탈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찌 보면은 어딘가에서 잘못 지어져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설프게 아는 겁니다. 어설프게 아는 게 오히려 나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언가 하나를 알려면은 정말 확실하게 알던가 아니면은 정말 확실한 전문가를 찾던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한 50 정도만 공부를 했더니 뭔가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삶도 뒤틀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도 함께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묘자리와 관련돼서는 꼭 집안에 한 분씩 뭔가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풍수를 공부하셨다라고 해서 스스로 막 산을 보게 되고 산을 사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친척들 몰래 이장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괜히 내가 바라지 않았던 친척들이 갑자기 큰 화를 닥치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봐오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런 풍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운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는 게 아니라면은 절대 함부로 적용을 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의 체계는요, 태음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달에 대한 주기, 태양에 대한 주기를 모두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양력, 음력 다 같이 나뉘고 있죠. 근데 이 음력이라고 하는 거, 달의 주기로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달의 주기는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달이 약 29.531이 됩니다.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근데 우리 양력으로 기준했을 때는 어떻죠? 한 달에 30일도 있고, 자, 양력을 1로 표시하겠습니다. 30일도 있고 28일이 되는 일도 31일도 있고 들쭉 날쭉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달을 주기로 1년을 계산을 하는 거랑 우리 365일 체계랑은요, 1년이 흘러가게 되면은 얼마의 차이가 나냐? 약 11일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1년에 약 11일 정도가 차이가 나니 3년이 지나고 이제 한 4년째부터는 한 달을 다시 메꿔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윤달 윤자인데요, 문문 아래에 임금왕자를 써서 윤달이라고 하는 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 윤달에 대한 기록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도 우리가 중국하고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하고 참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이 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큰 이슈였고, 이 나라를 주관하고 사회 지도층 입장에서는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그 법칙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옛날 중국에서는 이 윤자 한번 보세요. 문문자 밑에 임금 왕자가 있죠. 옛날에 임금과 관련된 것, 이 백성들이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였죠. 항상 경외의 대상이었던 거죠. 즉 중국에서는 이 윤달이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문화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범위 내에서는 윤달이 되면은 묘에 손대도 괜찮고 이사해도 아무 탈 없고 아무 날 이사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달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 이 윤달이 중국에서 어떠했든 우리 한국 문화에서 어떠했든 간에 음력과 양력에서 맞지 않는 이런 숫자적인 맞춤을 위한 어떤 방식인 거지, 이 자체가 윤달로서 시기적인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대강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음력이라고 하는 것이 29.531로서 1년이라는 시간이 12달이 지나게 되는 것과 우리가 365일을 지나서 1년이라고 하는 이 주기에 있어서 약 11일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3년이 지나면은 약 한 달 정도의 갭이 생기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윤달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숫자를 맞추기 위함인 거지, 이 윤달의 뭐 어떤 자연적인 법칙이 뭔가 멈춘다라거나 무해무득하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한 것들 중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들, 그리고 수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따르고 있고 전 세계인들, 전 세계 현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기원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엉터리인 부분들도 참 많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진짜 당연한 건지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7월하고 8월 31일이죠. 왜 7월하고 8월은 다른 달보다 하루 더 많은지 아십니까? 바로 옛날 로마에 황제의 생일이 있었던 달이기 때문에 7월하고 8월은 하루 더 늘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자들이 어찌 보면은 자연의 순환하는 법칙하고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윤달이 뭘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일단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뭘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 건데, 그 며칠 전에 전화 주셨던 분 중에 한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그 조상님과 관련된 음택에 대한 부분, 납골당이죠. 납골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 조정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이제 윤달이 다가오고 하니까 조급한 마음이 셨던 거죠. 그분이 아는 선에서는 뭔가 윤달 안에 다 뭘 해야 될 것 같고, 윤달에는 아무 탈이 없으니까 이때 해야 되지, 이때가 지나면은 뭔가 화가 생길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윤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의 법칙하고는 별개의 부분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상업적으로 활용을 해서 홍보로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사실 윤달과 관련해서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즉, 윤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잊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윤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집 수리를 한다라든지 이사라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조상님 뭐 이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 관련된 것들을요, 윤달이라고 해서 막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사 가셔야 된다고 하면은요, 정확하게 날 받아서 이사를 가셔야 되는 것이고, 이장이든 뭐 묘에 손대든 간에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하셔야 되는 거지, 윤달이니까 무턱대고 다 해도 된다 했다가 진짜로 집안이 말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다 생각되겠지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윤달의 그 본질적인 의미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이 윤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 사람,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편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저는 그것을 좀 이기심이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사람들의 눈을 가리곤 합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마비시키는 바이러스와도 같은 거죠. 음택이든 양택이든 안 하기는 그렇고, 또 하려고 하니까 뭔가 찜찜하고,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내 그런 불편한 마음을 한 번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아주 달콤한 말이 바로 윤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윤달과 관련해서 윤달이기 때문에 뭘 해도 돼, 윤달이기 때문에 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잊어버리시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속세에서는 윤달이 되면은 이제 이게 시집갈 가짜고 장가들 취자인데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다 했다. 그러니까 윤달에는 이제 뭐 아무런 그런 해가 없는 줄 알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했었고, 또한
또한 이제 마를 제자인데, 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이 마른다 그게 아니고, 이제 옷감을 이제 대단하고 다듬는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마르다는 말을 씁니다. 말을 제자로 해서 그 수의 아시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옷, 그 또한 그 수인을 미리 마련하고 했었고, 백사불기라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꺼릴 것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조선 후기에 지어져 있는 구절이긴 해요. 구절이긴 한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민중에서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행해 왔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제가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또한 역사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해도 그 당시부터도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민속 문화에 있어서는요,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것들, 그때는 곧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 거,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왜곡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제라는 부분들도 점점 이제 흩어지고 있다 보니까 핍박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도 한번 좀 양반들처럼 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윤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윤달이라고 해서 아무 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윤달이라고 해도 똑같이 이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어떤 집수리를 하든 뭘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냥 원래 하듯이 좋은 날 받으시고 여러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이때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백사불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는 말임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시절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지니까 혼례에 대한 날짜도 굳이 안 받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그렇게 했었다 하는 거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역으로는 이 시기에 또 조선왕조실록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당시 왕도 그렇고 그 당시 이제 큰 그런 신료들도 그렇고 보면은 날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의미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택일 여러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택일은 이제 풍수를 제대로 하는 저희 같은 그런 전문적인 곳에다가 의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셀프로 하시고 손 없는 날 하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나 민중에서 만들어낸 그런 정확하지 않은 문화 중에 하나가 지금 현대사회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측면의 연장선상에서도 그 결혼 날짜에 대한 것들 함부로 그냥 막 짓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걸 다 얘기를 못 드리는데, 그 결혼하는 날짜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완전 남남이었던 두 집안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날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인위적으로 인연이 이어지고 운이 결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날들보다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결혼한 날입니다. 뭐 요즘 원체 결혼 문화 자체가 뭐 격식 안 따지고 여러 가지가 다 흩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킬 것들은 사실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좋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결혼하실 분들 그 윤달이라서 막 하지 마시고, 뭐 물론 예식장 잡기 어려운 건 압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좋은 날 선택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 뭐 나쁜 것들 없으니까 다 막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수의복을 마련하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수의도 역시나 이것도 이제 좋은 날 받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 시집 장가보다는 이 수의복 마련하는 것은 여러분들 언제 하지 우리 부모님 어찌 하지 라고 하면은 뭐 지금 하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뭐 모든 것이 무탈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윤달이니까 묘에 함부로 다 손대도 돼, 윤달이니까 이사 다 해도 돼, 이거는 틀린 것이고, 뭐 윤달이니까 수의복을 해도 돼, 뭐 요 정도는 이제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마련하셔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셔도 괜찮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제가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구절 다음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 당시 이제 광주 봉은사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경기도 광주 봉은사,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 서울의 봉은사 맞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이 경기도 광주로 배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광주 봉은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보게 되면 이제 윤달에는 광주 봉은사에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여성들이 와가지고 탑돌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탑돌이를 하면서 불공을 드리고 우리 집안 무탈하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서 재밌게 그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요, 그 여인들이
쟁례한다라고 합니다. 다툴 쟁자 올레자, 서로 앞다퉈서 온다 그런 말입니다. 서로 앞다퉈가지고 이제 우리 집안 잘 되도록 하는 그 마음을 빌러 불공을 드리러 그렇게 절에 갔었다. 윤달에는 그렇게 절에 갔었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 윤달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윤달이 끝나고 나서도 그 한 달 그 전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왔었다라고 합니다. 이 쟁례라고 하는 글자를 쓴 정도 같으면 그 당시 어땠었는지를 대강이나마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만약 절에 가시는 분들 혹은 뭐 절에 대해서 어떤 거리낌이 없으신 분들 같으면은 문화를 읽는다라는 차원에서 윤달을 맞아서 절에 가시는 측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탑이 있는 사찰 같으면은 선조분들 조상분들이 이렇게 탑을 돌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후손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빌어주셨구나 생각하고 탑을 돌고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주시고 질문 주신 것 중에 보면 의미 있게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복숭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복숭아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한 적 없습니다. 아마 다른 뭐 분이 하시는 영상을 보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복숭아 왜 이 얘기를 왜 해야지 싶어가지고 제가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일단 기록은 없어요. 기록도 없고 제가 배우면서 들은 것도 없어요. 복숭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애군을 쫓는 의미, 귀신을 쫓는 의미에서는 실제로 많이 쓰였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왕도 어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복숭아 나무를 통해서 막 이렇게 잡기를 쫓는 의식을 했었습니다. 아마 복숭아 자체가 그런 신령스러운 과일 이고 그 애군을 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이걸 벽사라고 하죠. 나쁜 걸 쫓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뭐 복숭아를 먹어라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누군가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전통적인 풍습은 없습니다. 복숭아를 먹고 자두를 먹고 하는 건 없는데 그냥 드시면 됩니다. 제철 과일이니까 건강에 좋겠죠. 편하게 드시면 되고 이게 윤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얘기 드리고 싶고 뭐 복숭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왕조실록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보자면요. 이 조선 왕 중에서 아주 효자였던 왕이 누구죠? 바로 정조입니다. 이 정조가 그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그 회감년 잔치 때 어떻게 했냐면은 복숭아 꽃을 이제 종이로 만든 그 도화를 3,000송이를 해가지고 어머니께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착안을 해가지고 지금 현대에서도 이렇게 문화 행사로 그 지역에서는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튼 그렇습니다. 복숭아 이거는 뭐 윤달하고는 큰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없다라는 점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 풍습이라고 하는 거,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것은요 옛날 살았던 사람과 끊임없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그 역사 중에 하나는 E.H.카가 말했었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했는데 실상 풍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시공간과 함께 어우러지고 느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윤달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문화들은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가면서 의미 있는 윤달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 어제보다 오늘 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